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영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파리 네,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해서 선수들이 이제 여러 경기들을 치르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 15일에 귀국했네요. 그런데 평양에서 이 선수들이 사상 총알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해 피해가 너무 커서 네, 지금 이 소식이 조금 네, 묻혔습니다만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단과 임원진이 지난달에 귀국을 네,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선수들이 귀국하는 순간부터 총화가 시작이 됐다고 네, 합니다. 이제 북한 당국 같은 경우 해외 체류 자체를 비사회주의 문화에 오염되는 행위로 이렇게 네, 간주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마치 병균에 노출되면 네, 이 병균을 세척하거나 소독을 해야 되는 뭐 마치 예, 그런 것처럼 예, 이 선수단들의 어떤 비사회주의 문화에 오염됐을 수 있으니 네, 이런 총화와 교육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총화는 하루 또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몇 아, 주 동안 몇 주 진행이 동안이요. 되는 네,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과 임원진 모두 네, 총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체류를 비사회주의 문화에 오염된 행위로 간주한다. 되게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마치 집에 나갈 때와 집에 들어올 때 손발 다 씻고 세척하고 씻듯이 예, 마치 들어오는 그러네요. 것처럼 네. 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총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럼 어떤 단계들을 좀 거치게 되나요? 세 단계를 거친다고 네, 하네요. 첫 번째 중앙당 총화, 네, 두 번째 체육성 총화, 네, 세 번째 선수단 자체 총화. 이렇게 이제 네, 세 단계를 거치게 그렇군요. 되는데 중앙당 총화는 평양에서 진행이 되고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체육 담당 부서가 주관을 한다고 아, 예, 합니다. 자,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또 예, 분석하고 평가한다고 네, 합니다. 네, 자,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에 당의 방침이나 또 출발 전에 네, 교양 사업을 또 오랫동안 했대요. 네, 그런 교양 사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네, 살핀다는 거고요. 예, 만약 문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우려가 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중앙당의 총화 이후에 체육성 뭐 스포츠 선수들이니까 네네, 체육성의 총화를 하고 선수단 자체 총화 이거 뭐 생활 총화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참 그야말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부 감시네요. 어쨌든 이제 중앙당 총화가 끝나면 이제 체육성 총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체육성 총화에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총화를 하나요? 이때는 주로 올림픽 네. 성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네, 하네요. 성적 평가. 예, 그래서 예, 과거 국제 대회의 성적하고 이제 비교를 네,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해주고 네, 표창을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네. 것도 이제 이 체육성 총화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처벌을 간혹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과거에 국제 대회에서 기대에 좀 너무 못 미친 성적을 예. 거둔 선수들 같은 경우는 1개월 또는 2개월 노동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런 증언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선수단 자체 총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호상 비판, 네. 자기 비판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참가 기간 중에 다른 나라 선수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 이제 자기 비판 단계에서 강하게 이제 잘못을 인정한다면 네. 뭐 조금 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1, 2개월 노동교화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성적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그러게요. 훈련을 해도 네. 부족할 마당에 이거 정말 거꾸로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한국 선수들과 이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탁구 혼성 복식의 리정식 선수와 김구명 선수인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세계가 주목을 했죠. 하지만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총화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이 사진이 화제가 네. 됐었는데요. 탁구 혼성복식 금메달을 딴 예. 이제 중국 선수,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 동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이제 6명이 함께 찍은 네.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손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선수는 한국의 임종훈, 네.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왕추진, 한국의 신유빈, 맨 마지막 선수가 이제 중국의 순잉샤 선수인데 네. AFP 통신사에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뭐 포함해서 네. 2024 파리 올림픽 10대 뉴스로 이제 예. 이 사진을 선정하기도 그렇군요. 네.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모았다는 그렇죠. 건데 예. 이번 중앙당 평가 보고서 내용 가운데 네. 리정식, 김금용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고 성과는 합니다. 좋은데 어떤 내용이냐? 네. 당국이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희죽희죽 웃음 띈 표현을 보였다는 이런 비판 사항이 네. 보고서에 담겼다는 네. 겁니다. 실제로 김금용 선수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웃어 보이는 모습 보였고요. 리정식 선수는 시상대에서는 얼굴이 굳었었어요. 네. 밝게 웃지는 않았지만 내려온 뒤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점, 이것을 이제 중앙당 총화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근데 성적도 그렇지만 이런 사진을 찍는 태도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담겼다. 이거는 참 너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선수단들은 다 하죠. 자연스럽죠. 이때만큼은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아니 열심히 경기장에서는 열심히 서로 경쟁하지만 그렇죠. 예. 싸우지만 평범한 자리에서는 서로 같이 인사하고 예. 얘기 나누고 격려하고 예.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그렇죠. 찍고 예. 이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세계 친선. 그렇죠. 네. 북에서도 친선 경기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 대표단의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도 굉장히 통제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호기심과 또 이 사진으로 인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국 장면 같은 경우도 예. 좀 화제가 됐는데 네.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그래요. 네. 선수단이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외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곧바로 예. 선수촌이 있는 숙소로 네. 향했다는 거예요. 7월 20일 날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서 베이징 거쳐서 21일 날 오후에 프랑스 파리의 네. 드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때는 한 1차 입국 선수단 규모는 대략 한 21명 정도였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누구누구가 입국했는지조차 북한 당국도 밝히지를 않아요. 네. 또 이제 어떤 해프닝도 있었냐면 그 자리에 이제 자신은 외교관이다 이렇게 네. 말한 아마 북한 측 외교관 같아요. 예. 그 자리에 이제 축하 비슷하게 네. 하려고 아마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던 것 같고 또 조선 프랑스 친선 협회 회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화국 선수들을 열일히 환영합니다 이런 네. 현수막을 들고 그 문 앞에서 선수단 환영식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자마자 네. 일체 접촉을 다 그냥 차단한 채 숙소로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 환영 나와 있던 사람들도 좀 약간 당황하고 그렇죠. 뿔뿔이 막 예. 흩어지고 이제 선수단이 곧바로 이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에 네. 탔는데 네. 그 버스 바깥에서 이제 막 거기에서라도 이제 환영을 하고 싶어서 손을 흔들고 아유, 이런 그렇군요. 장면 네. 멀찌감치해서 이제 선수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에 다 뭐 경찰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경찰 협조 요청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기자 또 환영단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게 만드는 네. 이런 일이 이제 공항에 입국한 때부터 있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행동들을 극도로 꺼렸고요. 마치 약간 죄 지은 사람들처럼 네. 경기장이나 또는 무슨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약간 숨어 다니는 모습. 네. 다른 사람 선수들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비쳐서 이걸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독재 국가들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이거는 환영을 해주면 기쁘게 환영을 받기도 하고 인사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선수단과 외부인의 만남을 차단하는 이 북한 당국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 선수들이 외부 사상과 문화에 물드는 것을 네, 두려워하는 최고 지도자와 당의 걱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이군요. 네, 한 가지 제가 좀 어설픈 조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조선을 사상 강국이라고 평소에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선진 사상과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조선 선수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자, 후진 사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만약에 만날 경우 선진 사상, 확고한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후진 문화나 사상에 물들겠습니까? 아니면 후진 사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 사상과 문화를 보고 부러워하고 물들겠습니까? 예, 후자죠. 그렇죠. 보통은. 네, 아니, 그렇다면 선진 사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네.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감을 드러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은 말로는 확고한 신념, 선진 네. 사상이라고 선진 문화라고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인민과 우리 선수가 후진 사상과 문화에 물들지도 모른다는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예. 문화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네. 예. 자기 사상과 문화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거죠. 자신감도 없고. 예. 아, 오히려 선수들이 네. 국제 대회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네.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마음껏 교류하도록 해야 예. 선진 사상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들과 교류하는 것,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사진 찍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까지 다 막는다면 당 규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총적 목표는 온 세상의 주체 사상화입니다. 예. 자, 그럼 노동당의 총적 목표는 온 세상을 주체 사상으로, 주체 문화로 물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이 나가서 천병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자기들 아닐까요? 홍보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려면 교류를 차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적극 교류를 권장하고 맞습니다. 예. 숨어 다니는 선수들을 오히려 비판해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네. 세계 선수들을 만나면서 우리 주체 조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저는 당과 최고 지도자가 예. 사상적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이 합니다. 지도자들이 사상에 네. 빈곤이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조선 선수단의 이번 프랑스 올림픽 성적 어떻습니까? 선수단에는 뭐 선수만 보면 16명이 출전했습니다. 네. 체육 강국을 물론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8년 만에 출전한 거예요. 지난 그렇죠. 도쿄올림픽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바람에 그렇죠. 출전을 못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7개 네. 종목에서 은메달 2개, 다이빙과 탁구였습니다. 네. 동메달 4개, 다이빙, 레슬링, 복싱이었습니다. 총 네. 6개 메달을 얻어서 종합 순위 68위. 이제 68위한 팀 나라가 한 나라 더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 68위. 예. 자, 문제는 역대 올림픽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북한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금메달을 한두 개씩이라도 그렇죠. 꾸준히 네.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선수단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도 그래서 아마 열리지 않은 듯 합니다. 너무 박하네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가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는 네. 것이죠.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육 발전과 선수단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네. 것 같습니다. 이 선수단 제가 얼마 전에 그 함경북도 선수단 대표 수영 대표 선수단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탈북하신 분인데 자기는 콩을 볶아 먹어가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운동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직업이 확실히 되고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좋은 성적 거두게 예. 됩니다. 부수입들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한국의 경우 이번에도 사격에서 은메달 딴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 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요. 화보 모델 해달라 네. 등등등 해서 수많은 기업소들이 지금 네. 광고 요청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만 달러의 네. 돈을 이번에 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탁구 손유빈 선수 바나나 우유 광고를 이번에 찍게 됐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펜싱의 오상욱 선수 맥주 광고에 출연하더군요. 등등등
이 사람들은 이런 막대한 기업소의 광고료로 몇십만 달러씩을 벌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국가에서 또 연금을 지급합니다. 매달 하나당 매달 뭐 따면 네. 몇천 달러씩. 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상금들, 네. 그 기타 상금들만 해도 수십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원래 어렵다. 두 번째, 네. 특히 국제 경기를 많이 치러야 경험과 실력이 쌓입니다. 네. 근데 북한 선수단은 국제 경기 경험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역도는 무조건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네. 역기만 있으면 충분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네. 거둘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역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데 왜냐? 상대가 있는 운동 경기에서는 상대와 계속해서 그렇죠. 경기를 해봐야 실력도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데 그렇죠. 상대도 파악을 북한 하고. 선수단은 이게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올림픽에 새로운 종목들이 생깁니다. 네. 서핑, 뭐 음. 브레이크 댄스, 이름도 못 들어본 새로운 종목이 그렇죠. 생기는데 예. 북한은 이런 종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죠. 그런 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 자본주의 날라리 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국가 전체가 국제 네. 사회와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 선수단들도 좋은 성적을 점점 거두기가 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올림픽에서 68위를 했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아마 100위로 떨어질 것 같아요. 빨리 북한에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체육인들은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을 하면은 그 나라의 홍보대사처럼 우리가 그렇죠. 인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북한에서 그 정반대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생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자신의 몸을 그냥 학대해가면서 훈련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빨리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다양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 사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혁명 사상에 대한 주민 학습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홍수 피해가 나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여론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혁명 사상을 학습한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 특히 수재민들 예. 같은 경우는 예. 이번 피해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이 나고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에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네. 6월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이 새겨진 초상 휘장을 공개를 했고요. 예. 최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혁명사상 학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은 양강도에서도 들렸고요. 네. 이번에 수해가 심각한 평안 북도에서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 재강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었는데요.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2024년 8월에 발행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 학습회는 각 공장, 기업소 그리고 단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학습 강사가 해설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해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원수님의 혁명 사상에 대한 정기 학습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네. 해요. 학습 재강도 지금 16쪽짜리 16쪽짜리 문서인데 네. 제목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 사상에 대하여 1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 학습을 하고 재강도 학습 재강도 2판 3판이 연이어 발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사상에 대한 이런 책자가 앞으로 계속 발간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학습 재강 문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대략적인 체계를 보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의 본질과 혁명 네. 사상의 특징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예. 혁명 사상의 역사적 지위와 체계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민 강연을 하던 강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거랍니다. 이 김정은 혁명 사상의 본질은 위민 헌신을 근본 핵으로 하는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아,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듣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뒤돌아서서는 이렇게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은 혁명 사상의 핵심 이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
무슨 뜻입니까? 인민대중 제일주의 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네. 이 말 뜻을 일단 그 말 뜻만 해석해 보자면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원칙에서 예.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옹호 보장하기 위해서 멸사복무해야 한다. 이게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네. 거예요. 이걸 이민위천이란 말로 이제 그렇겠네요.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 이민위천 이거 한자어인데 이게 중국 역사서인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 사마천이 쓴 역사서인데요. 이민 위천 한마디로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 이런 네. 뜻입니다. 백성은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월에 제4차 당세포 비서 대회에서 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그렇군요. 하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또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이민, 위천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표현을 당규약에 넣었고요. 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노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또는 이제 주체 사상도 있는데 네. 이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자, 주체 사상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수백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알고 있는 네. 내용인데 주체 사상은 뭐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원리를 근본으로 한 노동 계급의 혁명 사상, 네.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 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뭐냐? 예.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네. 주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 사상. 예. 근데 자 주체 사상은 뭐뭐라고 했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근데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그러면 주체 사상이네요. 예. 뭐 같은 말이네요. 네, 주체 사상 이론 방법 전일적 체계니까 네. 그럼 주체 사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주체 사상의 근본 원리와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이론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네. 설명하진 또 않아요. 네.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 사상 이론 방법 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체 사상에서 밝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그렇죠. 네. 내용이죠, 이 말이. 네, 네. 좀 말 단어만 좀 바꾼 것 같다. 이걸 인민대중 네. 제일주의로 예. 부르든 이민 이천으로 부르든 인간 중심 철학으로 부르든 예. 주체 사상으로 부르든 아니면 인간 중심 사상으로 부르든 네.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근데 부르는 말만 자꾸 네. 바꿔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및 이민 유천을 내세우면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떤 네. 사상이 어떤 이론적 체계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네. 인민대중주의가 뭔지를 설명조차 잘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 경제적 어려움이 부딪힌 인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선전 논리로 자, 우리는 인민을 가장 앞세워서 인민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니까 인민 대중 제일주의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인민을 위한 정책에 두겠다. 자꾸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선전 논리로 써먹는 것 뿐이지 주체 사상 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철학적 사상적으로 어떤 게 다른가 네. 학문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단어와 용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일종의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인민대중이 제일이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인민대중 제일 중심의 사상 정작 인민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자, 인민이 하늘이다. 이민 이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 기치 거는 건 좋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 기치를 걸려면 김정은 정부의 실제 정치와 정책 방향도 그거에 맞아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핵무기 개발, 국방력 강화를 우선하면서 인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뒤로 미뤘어요. 외면하고 있죠. 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하면서 인민들의 생활 의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생활을 옥죄고 있어요. 생계가 어려운 인민들 거의 무상으로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들을 동원하면서 인민들 생활은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자, 인민이 하늘이라고 하고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인민들의 현실을 보면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고 매년 힘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면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죠. 네.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유혹 효과가 네.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치를 내걸 때는 진심으로 실제 음. 정책에서도 그 정책을 앞세워야 그 기치를 내건 것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정책은 반대로 인민 유지의 정책을 안 쓰고 그리고 기치만 내건다 오히려 역효과와 모순 때문에 주민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걸 아마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민이 하늘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하고 정치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의 선수단이 해외 나가서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게 과연 인민이 제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거짓말이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주민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북한 정권 당국에는 인민이 없다라는 것을. 네, 지금까지 올림픽 선수단 총화와 또 총화에 대한 소식과 김정은 혁명사상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빨리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민이 진짜 하늘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